아라 누나, 아라씨, 아라 이모, 아라 언니, 아라 아줌마. 아라 DJ. 부르는 호칭은 달라도 듣는 곳도 달라도 우리는 생생 생생 라디오 라디오 팬이에요. 팬이에요. 사랑해요, 이모짱. 생생로드 해양탐험대. 부산 경남 사람들이 축복받은 이유, 바다가 곁에 있기 때문 아닐까요? 파랗게 펼쳐진 바다는 늘 우리에게 주잖아요. 귀를 기울여주고 놀아주고 또 길을 내어주고 먹거리를 주고. 그래서 매달 이 시간 우리의 바다와 더욱더 가까워지고 알아가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새롭게 마련한 코너 생생로드 해양탐험대. 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김종아 안전운항 본부장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처음 뵙습니다. 네. 오늘 생생로드 해양탐험대 첫 시간인데요. 먼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좀 생소하거든요. 어떤 곳인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생소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 공단은 태어난 지 이제 약 500일 정도 되었습니다. 500일 정도. 예, 일단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해양사고 50% 저감을 목표로 해서 네. 선박검사와 안전제도 개선, 내항여객선 안전운항 관리, 네. 그리고 해양사고 예방활동 등 다양한 해양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해양교통안전 종합관리기관입니다. 정말 중요한 곳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본사는 세종시에 있고요. 네. 부산지사를 포함해 전국 연안해역에 18개 지사와 네. 12개 운항관리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요. 해양교통안전 전문방송, 음. 해양교통 환경 분석 및 대책 수립, 네. 해양안전교육 및 홍보 등 해양교통에 관한 전반적인 안전관리 업무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해양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정말 여러 가지 활약을 하고 있는데 2019년 7월에 새롭게 출범했지만 실제 역사는 또 아주 오래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공단의 뿌리가 네. 1979년 출발한 한국어선협회입니다. 그래서 실제 역사는 40년이 좀 넘었습니다. 이후 선박안전기술공단이라는 이름으로 국민과 오랫동안 함께하였고요. 네. 19년 7월 1일에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새롭게 확대 개편되어 가지고 네.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바다와 아주 가깝게 살고 있지만 사실 바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꼭 알아야 할 것들이 뭔지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생생로드 해양탐험대를 통해서 하나씩 알아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코너 마지막에요. 해양탐험대 퀴즈가 나옵니다. 세 분을 추첨해서 공단에서 준비한 손세정 키트를 선물로 주신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청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나라 바다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공간이잖아요. 네, 그렇죠. 게다가 바닷길이야말로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구석구석을 촘촘하게 연결해주는 국토의 모세혈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하늘길과 땅길로 가지 못하는 수많은 국내 도서 지역이 바닷길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맞아요. 하늘길과 땅길로 못 가는 섬들 진짜 많죠. 네, 섬에 사는 분들에게 바닷길은 진짜 생명길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개발원이 지난 2018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섬은 모두 3,348개로 세계 4위 규모라고 합니다. 그만큼 섬이 많은 나라라는 뜻이겠죠. 네. 이 바닷길을 다니면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 주는 것이 바로 여객선입니다. 여객선이란 우리 국토의 꼬마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영토의 가장 작고 먼 끝 지점까지 연결해 주는
모세 혈관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비유가 너무 멋지다. 여객선, 우리 몸에서 영양분을 구석구석 실어 나르는 모세 혈관과 같이 우리 국토의 꼬마들, 우리 섬 곳곳을 연결해주는 게 여객선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이 바닷길도 셀 수 있나요? 몇 개나 되는지 또 여객선은 얼마나 많은지 궁금하네요. 네, 현재 시점 기준으로 전국에는 104개의 바닷길과 161척의 여객선이 운항 중에 오. 있습니다. 이 여객선을 운영하는 회사만 모두 59개고요. 네. 여객선 선정도 다양합니다. 여객선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선박을 차도선이라고 합니다. 네. 차도선은 화물 갑판이 덮이지 않은 상태로 차량과 여객을 동시에 수송하는 여객선을 말합니다. 전체 여객선의 약 65%를 차지하고 있고요. 근데 그 104개의 바닷길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 바닷길을 어떻게 세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부산 경남 고속도로, 경인 고속도로 이런 것처럼 바닷길도 이름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바닷길도 셀 수가 있고 네. 이름도 있습니다. 오. 고속도로의 이름을 보면 어디로 가는 길인지 알 수 있듯이 네. 배가 다니는 바닷길의 이름도 출발지와 도착지의 지역명이나 항구, 포구의 명칭을 따다가 짓습니다. 예를 들면 목포 제주 항로, 인천 백령 항로, 네. 포항 울릉 항로 이렇게요. 그런 식으로. 네, 이런 항로를 하나하나 더하면 네. 104개의 바닷길이 되는 거죠. 오늘 새롭게 알아가는 거 저도 참 많네요. 그럼 그런 바닷길을 이어주는 여객선은 또 어떻게 관리하는지 궁금한데요. 여객선은 진짜 안전하게 항해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 도서 지역에서 여객선은 유일한 교통수단이기도 하죠. 여객선의 안전한 운항과 입출항을 위해서 네. 저희 공단에서는 약 140명의 운항 관리자들이 매일 밤낮으로 출항전 점검과 여객선 안전운항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객선 사업자는 해운법에 따라서 여객선 안전관리 책임자를 고용하고 이들에게 매년 1회에 걸쳐 14시간의 법정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데요. 네. 공단이 이 교육도 함께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지난 여름에 배를 타고 섬에 여름 휴가를 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근데 진짜 운치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 여객선을 한 번도 안 타본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비행기나 기차, 자동차 비교할 때 여객선은 어떤 매력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여객선에도 여러 가지 매력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한 매력이라고 하면 네. 승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넓고 그 형태가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네. 선종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지정된 좌석도 있고요. 네. 승객이 바닥에 편하게 둘러앉거나 침대에서 쉴 수 있는 객실까지 다양합니다. 네네네. 비록 지금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둘러앉아서 담소를 나누거나 간식을 먹는 것은 불가하지만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승객의 활동 반경이 넓고 자유롭다는 것은 여객선만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평소 보기 어려웠던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바다와 섬의 풍경을 보면서 여유로움을 만끽할 수 있다는 점이 많은 분들이 여객선을 선호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른 탈 것을 탔을 때는 우리가 그 자리에 앉아서 그냥 쭉 가는데 여객선은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나가서 바다도 굉장히 갔다가 자유롭습니다. 네, 또 그렇습니다. 앉아서 얘기도 했다가 막 이렇게 되고 또 누웠다가 그죠? 그렇습니다. 본부장님은 어떠세요? 자주 타세요, 여객선? 네, 저는 굉장히 많이 탔습니다. 어. 개인적으로도 네. 또 업무적으로도 수많은 여객선을 탔죠. 업무적으로도 많이 타시겠다. 그렇습니다. 그 근데 최근에는 네네. 제주의 그 모슬포 가파도 항로, 네. 예, 그 굉장히 가보고 싶은 곳이죠. 그리고 인천 덕적 항로 이런 곳에 일반선과 그 차도선을 타고 다녀왔습니다. 네. 또 가장 기억에 오래 남는 곳이라면 그 울릉도 독도 항로가 있는데요. 예. 독도항로. 예, 여기는 좀 사전에 계획을 하더라도 네. 날씨가 좋지 않으면 못 가는 곳입니다. 그렇죠. 때문에 지금 듣고 계시는 그 청취자 분들께서도 정말 잘 준비하셔서 네. 한 번쯤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독도항로 추천해 주셨어요. 근데 이 여객선 말고도 유람선도 있잖아요. 네네. 여객선과 유람선의 그 차이점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차이점이 좀 분명한데요. 음. 여객선과 유람선은 운항 형태의 차이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쉽게 설명하면 여객선은 성선표 하나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목적지로 이동할 때 타는 선박이고 네. 유람선은 성선표 하나로
내가 배에서 유람하다가 출발지로 돌아오는 과정이라 이해하시면 쉽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유람하다가 돌아오는 과정이다. 그렇습니다. 그 외에 국가 간의 유람 행태를 지닌 것이 크루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루즈 여행 하고 싶어하는 분들 엄청 많으시잖아요. 이 그렇습니다. 크루즈 여행에 관련해서도 재밌는 얘기가 있다고요? 네. 2019년에 장장 215일간 세계 일주를 한 유람선이 영국에서 출항을 해서 화제가 됐었는데요. 네. 약 8개월, 굉장히 길죠. 예, 이 기간 동안 무려 6개 대륙에 51개 도시, 11곳의 항구를 들렀다가 출발지인 영국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엄청나다. 그렇습니다. 네, 저의 버킷리스트의 한 가지도 또 이 남편과 함께 크루즈 여행을 하는 건데 청취자 여러분들도 아마 버킷리스트에 한번 넣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저희 버킷리스트에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진짜요? 그렇습니다. 네, 아직 네. 크루즈 여행은 아직 못하셨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여행 또 꿈꿔보면서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생생로드 해양탐험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김종아 안전운항 본부장님과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크루즈 얘기까지 했었는데 이 크루즈 여행 같은 경우는 여정이 길잖아요. 즐길 네. 거리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또 안전을 위한 대비도 더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거든요. 네, 사실 또 여객선 관련 사고도 일어나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떤가요? 네, 저희 공단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여객선은 24만여 회를 운항했고 수송 인원이 약 1,000만 명 정도 됩니다. 24만여 회. 예. 그렇습니다. 이 중에서 하마터면 사고가 날 뻔한 정말 아슬아슬했던 상황인 아차 사고를 포함해서 네. 해양 사고는 총 105회로 되는데요. 이는 2020년도 전체 운항 횟수의 약 0.04%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운항 횟수 1만 회당 4.3회의 해양 사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네. 이 아차 사고가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실제 사고 비율은 훨씬 낮다고 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런 사고가 진짜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혹시나 이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이건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각 선박에는 기본적으로 사고 대비 매뉴얼과 장비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네. 다만 사고 상황이 갑자기 닥치게 되면 당황하기 때문에 매뉴얼이 제대로 잘 작동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여객의 경우에는 선박에 승선하였을 때 구명조끼 보관 위치와 비상탈출로의 위치 꼭 확인하셔야 하고 평소의 사용 방법과 비상시 행동 요령을 확인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고 상황이 발생을 하면 반드시 선장의 안전지시에 따라 행동하셔야 합니다. 이 점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우리 바다와 가까워지는 첫 시간으로 우리 영토의 가장 끝 막내들까지 촘촘하게 연결해주는 모세혈관과 같은 바닷길과 여객선에 관해서 알아봤어요.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네, 제가 마지막으로 함께 공유하고 싶은 말은 네. 여러 해 동안 항해사로서 전 세계의 바다를 누비며 느꼈던 굿시맨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굿시맨십이요? 네, 혹시 굿시맨십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니, 못 들어봤어요. 네,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네네. 드리겠습니다. 굿시맨십은 뱃사람들의 무대, 바다에서 마땅히 발휘되어야 하는 뱃사람들의 정신과 태도를 말합니다. 네. 예를 들자면 항해 중 사고 방지를 위해 항로를 양보하는 것과 누가 보지 않더라도 스스로의 양심을 지켜서 바다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것 등입니다. 그리고 굿시맨십의 정점은 바다 한복판일지라도 내 목숨을 걸고 위기에 처한 사람이나 선박을 구하는 것입니다. 네. 예를 들어 태평양 항해 중 우리 배에서 수십 킬로 떨어진 곳으로부터 SOS 신호가 포착된다면 네. 비록 우리의 목적지가 따로 있더라도 때마침 그 근처를 지나간다는 이유만으로도 구조하러 가는 것이죠. 바로 배 타는 사람들의 그러한 정신과 태도, 즉 이런 것들을 통칭하여 굿시맨십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것을 그리고 굿시맨십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단 임직원 모두는 자기 희생과 솔선수범의 굿시맨십을 끊임없이 되새기고 훈련하여 부산 시민, 경남 도민,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안전한 바닷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자, 굿시맨십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오늘 이렇게 인사드리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마련한 선물이 있어요. 저희가 말씀드렸죠? 퀴즈 내고 요거 드리려고 하는데 퀴즈 어떤 퀴즈 준비하셨어요? 네, 오늘의 퀴즈는요.
뱃사람들의 솔선수범과 자기 희생 정신을 네 글자로 무엇이라 할까요? 아하, 조금 전에 저희가 한참 네. 설명해 드렸는데 그렇습니다. 요거 하나만 오늘 기억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샵 2302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세 분 추첨해서요. 공단에서 준비한 손 세정 키트를 선물로 드릴 거예요. 자, 오늘 함께해 주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김종아 안전운항본부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